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나.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도 운동이라도 하십시오. 그런데 통증이 생기기 전까지 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어. 자, 근육이 굳어 있는 게 원인이라 했잖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근육이 왜 굳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죠? 근육이 왜 굳었냐? 그 굳는 이유가 유전성이고, 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고, 조상무덤을 잘못 집에 수맥이 흐르고, 이런 원인을 따지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왜 굳느냐?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많이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라도 좋다. 그 움직임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격렬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환자라면, 어깨가 아픈 환자라면 통증이 오기 이전까지 움직여 나가는데, 그 근육이 풀리는 만큼 움직이는 가동 범위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지, 통증을 참고 가동 범위를 계속 늘려간다면 극상근은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근육은 계속 찢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어지지 않는다면 극상근은 자기 스스로 부하하려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스케성 근육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움직임을 주는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디스코텍에 나이트클럽 춤을 추러 가는 것도 좋고, 팔 돌리는 것도 좋고,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치든 야구를 하든 그 어떤 동작도 좋고, 복싱을 하든 다 좋은데, 모든 통증이 생기기 이전까지 아픔을 참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찢어지고 있다는 사인이 통증이기 때문에. 답이 되나요? 저는 이제 질환을 스테이지 단계로 사실 안 나누거든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깨 질환은 충돌 증후군에서 시작해서 오십견으로 종결이 되는데, 충돌 증후군은 근육들이 작게 굳어 있는 겁니다. 약하게 조금. 오십견은 많이 굳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근육을 얼마만큼 빠르게 푸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은 회복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대신 오십견은 회복 속도가 늦는 거죠. 그래서 프로전 숄더를 스테이지 단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 내부를 보는, 물리치료사는 그 내부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RM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건데, RM 구축되어 있는 거. RM 구축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상태가 좋은 사람은 120도까지 가지만 심한 사람은 90도에 멈춘다고 했는데요. 90도에 멈추는 사람들은 회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3개월 이상 가는 것이고, 120도 정도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 빠른 2개월 안에도, 어떤 경우 1개월 안에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알겠는데요. 아픈 질문에 대한 답과 똑같습니다. 어깨를 움직이는 13개, 그 중에 극상근이 지금 찢어져서 수술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찢어지거나 그 어기에 힘줄에 염증이 생겼거나 그 힘줄에 석회가 끼었거나, 또는 이 질문자처럼 힘줄이 찢어졌거나 상관없이 그 극상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극상근을 제외한 12개의 근육이 빡빡하게 굳어짐으로 인해서 경관절의 헤드를 다운로드 글라이딩 시키지 못한 결과, 위쪽으로 올라가는 롤링만 발생한 결과 견봉 밑에서 극상근이 씹혀버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운동이라도 좋은데요, 통증이 생기기 이전까지 우리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 스트레칭, 이완, 마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근육이 풀리는 만큼 팔은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 탄 스테로이드 엑서사이즈를 해라, 뭐 팔을 돌리는 운동을 해라, 뭐 밴드를 해라, 타올을 해라, 뭐 월 엑서사이즈를 해라, 뭐 백맨이 되고,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단 통증이 생기기 이전까지. 수영도 해도 되고, 수영이 좋다고 해서 팔이 올라가지 않는데 팔을 하는 자유형이나 접영을 한다면 더 찢어져 버리겠죠.
12개의 근육이 얼마만큼 빠르고 효과적으로 푸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풀리는 만큼 충돌 증후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통증은 사라져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좀 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면 더 땀이 나고 하면 더 나을까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사들도 마찬가지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팔을 움직이는 근육이 파워가 약해가지고 팔을 못 올린다 해가지고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슬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 이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푸시업을 한다든지 뭐 아령을 든다든지 이런 것은 더 손상을 시킬 수가 있다. 우리는 근육이 굳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아트로피 상태일 때 머슬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로 가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걸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근육이 아트로피 상태일 때 발생하는 질환이 없기 때문에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질환을 치료할 그 어떤 질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질환은 근육이 굳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는 근육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육을 강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육의 문제라고 하면서도 물리치료사들이 계속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원인은 이제 잘 잡았다 하더라도 치료를 잘못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유튜브에도 이런 질문들을 들어 해요. 또 고등학생들이 또 취재를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대안학교 학생들은 실습을 오기도 하는데, 어제도 우리 선생님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돈을 쫓아가는 삶은 안 된다. 네가 물리치료사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환자 치료 임할 때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걸 반드시 명심해라라고 했고, 내 시에도 한 주제를 남겼는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막연했지만은 제 신조는, 물리치료사의 제 신조는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넘어서는 테크닉은 없다. 이것이 제 신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 한 명의 적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내 인생의 신조인데, 환자를 내 가족처럼, 내 가족은 내가 치료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치료사인데, 그래도 가운을 입고 병원에 근무할 사람인데, 테크닉을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테크닉이 없더라도 이 환자를 내가 치료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환자를 치료해냅니다. 그것은 치료가 빠르고 늦고의 차이지 치료가 된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오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치료는 테크닉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물리치료사 스스로 테크니션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그냥 기술자라는 말인데, 그 수많은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 언젠가는 그 한계에 봉착을 하고, 그 한계에 봉착해서 뚫고 나가는 힘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얼마만큼 많은 지식이 들어와 있느냐의 싸움이지. 그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스페리시스트,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지, 테크닉이 많고 작고에 따라 전문가와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리치료사들도 계속 테크닉 이러는데, 테크닉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든 지식이 있고 환자를 치료해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회복 속도 빠르고 늦고 차이지 언젠가는 회복시켜냅니다. 근데 머릿속에는 지식이 없고 사색하는 것도 없고 환자를 치료해내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면, 아무리 고급 테크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먹혀드는데 어떤 사람은 먹혀들지 않거든요. 시제는 이제 보는 거고요. 환자를 보고, 문제는 이제 물어서, 청진을 들어서 하는 거고, 이제 촉진, 타진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일반 물리치료사의 차이인 것 같은데, 물론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봤는데, 저는 이제 교수로 8년간 대학에 있었다 보니까 이 물리치료사들이 배워야 될 이론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이제 다 들어와 있어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좀 다른 물리치료사도 많이. 그래서 환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병명이 진단명이 떠올라요. 그 진단명에 따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이런 증상 저런 증상 이야기하면 병명이 또 나는 차트에 병명을 적거든요. 이것이 이제 일반 다른 물리치료사와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일단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나 표정을 봐도 얼핏 압니다. 어디가 아파왔는지. 우리는 암 환자가 오고 내장기가 아파오고 이런 환자들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증상을 물어보면 거의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촉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발 검사는 웬만하면 저는 잘 안 하는데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그런 경우는 자 여기 만져 아프죠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요. 그것은 조직을 다시 손상을 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뛰어난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 딱 아는 사람이 신의 경지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압니다. 그리고 바로 치료를 들어가죠. 재연은 뭐 거의 잘 안 해줍니다. 재연을 하면 통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은 내부의 조직을 또 손상을 시키는. 예, 이제 팔을 움직이는 이제 모션 가는 방향 따라 의학 용어가 정해져 있는데 180도까지 가야 되는데 160도, 100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커스가 관절 내부에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관절이 떡처럼 굳어버린 것이긴 하지만 그 떡처럼 굳어버린 결과는 어깨 관절을 지나는 13개 근육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맥량이 왜 떡처럼 굳어버렸을까? 어드헤시브 캡슐이 왜 어드헤준 됐냐 말입니다. 그 노하고 마이스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깨 관절을 지나는 서로 크로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근육들에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굳어버린 결과로 인해서 캡슐이 떡처럼 달라붙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굳어있는 그 12개 근육을 풀어 나가면 나갈수록 180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수평 외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대흉근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스카풀라의 뭐 리트랙션이 안 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런 거 저도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13개의 근육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고 늦고의 차이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는 180도 마무리 짓는다. 수평외전이라서 대흉근 이런 건 1차적으로는 치료 못 해냅니다. 네, 이는 전 세계에서 저만 제 머릿속에만 있는 그림이에요. 인체 건사슬이라는 게 어느 누구 말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이제 건사슬 이완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실습 교재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하고 계속 건강서적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은 뭐 에비던스가 있냐 자꾸 묻던데 임상가에 내한테 왜 자꾸 에비던스 내라는지 난 모르겠는데 에비던스는 연구자들 교수들이 박사들이 하셔야지 교수를 떠나 내한테 왜 자꾸 제치하냐고. 그럼 내가 논문을 발표를 하고 하면 그 에비던스를 인정해주고 이 건사설 이하수를 하실 거냐고.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결과 중에 나는 이렇더라 좋더라 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하나예요.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 그러면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는 그러면 테이핑이나 뭐 멀리건이나 뭐 칼텐본이나 뭐 시리악스나 특히 PNF나 보바스 이건 절대적인 것인가요? 여러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리치료사들이 임상에 있으면서 연구를 하는 교수와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지금. 에비던스가 있어야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에비던스 없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그렇지 않아. 임상학문은 기초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백신을 개발했을 때 사람에게 몸을 투입해보고 살면 주사가 식약청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검증 과정을 거쳐 나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오는데 기초학문과 달리 임상학문은 그렇지 않아요. 역으로 갑니다.
내가 환자에게 이런 치료를 해보니까 효과적이더라. 이런저런 치료를 해보니까 효과적. 그런 A도 효과적이고 B도 효과적이고 C도 효과적이고 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학술로 굳어져 가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 또한 세월 따라 변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리악스의 그 디프렉션 마사지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그것이 이제 깨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맥켄지의 백 익스텐션 엑서사이즈가 허무맹랑한 것이고 제가 요통책에도 남겼는데 맥켄지 아저씨는 선생님은 디스크 왜 튀어나오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자꾸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임상을 해보는 사람들이 기초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이 임상을 해보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계속 깨어 나가는 거죠. 그 나는 이제 논문을 안 쓰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계속 깨어 나가는 것들이고 이런 힘들이 모여서 현대의학은 계속 변화 발전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알려져 있는 현대의학을 머릿속에 넣고 그것을 일반 대중에게 알려주는 책이나 유튜브 영상이 아니에요. 그것들 기반으로 내가 환자를 치료해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답답하다는 거죠. 우리가 저는 암을 아직 정복을 안 해봤는데 암 환자도 근육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유추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근육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암이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힘줄에 없어야 애초에 없었던 석회가 생기는 이유들은 자기 조직 스스로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했고, 암덩어리 또한 자기 스스로 내장기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로부터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고 만드는 것이 암덩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책으로 이야기하든지 하진 않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던져 본 적은 있죠. 고혈압 또한 근육의 문제다라고 한번 던져 본 적이 있는데, 무릎 또한 무릎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것이 근육이 굳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피모와 TBI,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마찰력이 가해지고, 마찰이 가해지면 열이 생기고 손상이 되는 건 기본 원리 물리학적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내므로 인해서 대퇴골과 하퇴골의 얼라이먼트가 맞춰지게 될 것이고, 그때는 김연아처럼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빙판에서 3단 점프를 해도 연골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완충시키는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무릎 당후 스트레칭하고 다리 찢기 하고 하면 좋죠. 우리 물리치료사, 저는 치료 타겟이 그 굳어있는 근육을 계속 풀어나가는 것이죠.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일반인이라면 자기 스스로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찢고 오금을 늘리고 하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들이 좋다. 어떤 근육이 굳었을 때 피모와 대퇴골과 하퇴골 얼라이먼트 틀어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그래도 무릎이 아프다면 내 다리 근육이 굳어 있구나 생각하고 계속 스트레칭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죠. 저도 강의를 해요.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1년에 많이 할 때는 3번까지 한 것 같은데 10시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칩니다. 목도 다 쉬어버리고 또 직접 강의도 이론 강의도 해야 되고 실습까지 하기 때문에 힘든데, 저의 강의의 단점일 수도 있고요, 장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는 똑같은 수준으로 보고 시작을 합니다. 강의를 해 나갈 때.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이 없어요. 나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라면 머릿속에 내 정도의 두뇌 지식은 들어와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그건 언급 자체를 안 해요.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차에게 초급 과정에 이런 게 있으면 없고요. 그렇게 나누기에는 내가 병원을 지키기에도 1년이 시간이 짧습니다. 그걸 그룹을 나눠 놓으면은 내가 1년 360을 하면 강의를 하루 쫓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면 다시 기초를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제 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기초가 됩니다. 다시 근육의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붙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내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아, 그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가슴속 확 다가오는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